아이들 주말에 맨날 이렇게 수업 이렇게 힘들게 듣거든요. 애들 집에 와가지고 주말에 좀 막 투정 부리면 이렇게 힘들었지? 이렇게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봐도 애들이 주말에 뭐 학원 2개, 3개씩 다니면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밖에서 조금 어머님들 힘드실 것 같아서 원장님한테 저 컴팩트하게 하고 내려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최대한 빨리 해드릴게요. 네, 일단 제 소개 드리면 저는 강원과학고등학교 졸업해서 원래는 대치에서만 있다가 결혼을 했어요. 저희 남편도 수학 강사거든요. 대치동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고 저희 신혼집 창동으로 오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대치까지 처음에는 신혼 때는 다녔어요. 근데 너무 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중계에서 수업을 한 지 3년째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해드리는 내용은 네이버에 문소정 수학팀은 제 블로그 있고요. 거기 다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블로그 이렇게 찬찬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진 찍으셔도 되고 다 괜찮은데, 네, 이렇게 막 놓칠까봐 이렇게 노심초사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예전에 했었던 것들 이런 것도 다 쭉 있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수업하는지 잘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아이들이 설명하는 거를 너무 좋아한다.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선생님이 당시에 이해 안 되더라도 집에 와서 다시 풀어보고 이해되면 선생님 설명이 정말 친절했다는 게 느껴진다. 그래서 아이들이 혼자 공부할 수 있게끔 해줘서 저를 좀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친절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특히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수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이들이 수학 공부할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를 보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상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꼬를 딱 틔워주고 아이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말씀을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는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상명고 시험 어떠셨나요? 상명이 조금 그래도 내신 따기 수월한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당황스러우셨죠? 저희 1학년에 94.4점 친구 저희반이에요. 프라임반. 네, 제가 가르치고 있는 프라임반 친구고요. 그 다음에 다른 친구 중에 저희가 연합반이어서 상명고 아이들만 있지는 않거든요. 네, 제가 가르치는 프라임반 상명고 아이 3명이고 셋 다 1등급 나왔습니다. 네, 이걸로 저는 설명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명고, 제가 엊그저께 얘네 성적이 다 나와가지고 원장님한테 막 말씀을 드렸더니 꼭 상명고 설명회 때 이 얘기를 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해성여고 석차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95등이었는데 5등이 되었어요. 전교권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140등이었던 친구가 70등 해서 70등 정도 올라오고요. 그래서 비약적인 상승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저희 실장님들한테 한턱 쐈어요. 그래서 오늘 성적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 친구가 저랑 중3 11월부터 지금까지 고3 내신까지 하고 있는 친구거든요. 상명고 3학년 친구고요. 이 친구 저한테 처음에 왔을 때 공통수학 원 딱 한 바퀴 돌리고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11월 달에 그렇게 와가지고 저한테 엄청 진짜 하드 트레이닝을 받아가지고 이 친구 지금 고3 때까지 수학 1등급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거든요. 이 친구는 고3이라 가지고 특히 9등급제예요. 그래서 훨씬 1등급 따기가 힘들었었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고 그랬지만 이 친구가 제 수업에 대해서 좀 후기를 남겨줬어요. 네. 저도 이런 말을 써주니까 너무 기분도 좋기도 하고 이렇구나 싶었는데 네, 혼자 버티는 과목이 아니라 선생님이 끝까지 끌어준다. 저는 아이들이랑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기간 되면 저도 스카 가요. 여기 뒤에 다빈 스터디 카페에 제가 그래서 나 만나면 간식 싸준다. 이제 그렇게 하고 저기에서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공부도 하고 저도 수업 준비하는데 특히 질문 아이들이 좀 다른 학원들에 있다가 이제 옮겨왔을 때 뭐가 제일 힘들었어?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한테 질문하기 좀 어려웠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이제 조교 선생님도 계시고 수업 외적으로도 아이들 항상 질문할 수 있게끔 좀 그런 거 많이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학교별 기출 뽑아주고 뭐 다양한 유형 실전 스킬 해서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 말이 너무 이랬구나. 이 친구가 참 말수가 없는 친구여서 그랬었는데 자, 이 고등 첫 시험에서 너무 긴장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시험을 보러 갔었대요. 저 몰랐어요.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도통 안 하는 친구인데 시험을 딱 막상 보니까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들이 나와가지고 시험을 보면서 자기가 막 웃으면서 문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로 자기가 수학이 약한 과목이었었는데 전략 과목이 되어서 그래서 수학을 좋아하게 됐다고 이 친구가 이런 후기를 남겨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정과 책임감이 남다르다 이렇게 남겨주었습니다. 네, 수업에 신경 많이 쓰고 있고요.
일단 이번 상반고 시험 어땠나를 보면 예전에 비해서 좀 새로운 유형들이 다수 출제되었고, 부교재가 있죠. 부교재가, 제가 안 가지고 왔네요. 부교재를 제가 변형 문제까지 아이들한테 다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책으로 아예 만들어서 부교재 플러스 변형 문제 해가지고 아이들 이제 시험에 적용할 수 있게끔 이런 걸 줬는데, 사실 아이들이 부교재 있으니까 부교재 많이 풀었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시험 대비가 또 잘 안 되죠.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이것만 가지고 내시지는 않거든요. 이 부교재는 연합 기출 같은 것들이어가지고 문제 난이도가 꽤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반 아이들도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각 반마다 풀어준 문제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모아서 아이들한테 이제 주기는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고난도를 어떻게 대비하는지 이런 걸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루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험잘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특히 훈련으로 점수를 좀 만들 수 있는 이런 시험지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런 연습을 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문제들을 좀 보면 이 세 개가 이제 조금 2등급 정도 결정되는 그런 것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학교 그 부교재에서 좀 출제가 많이 되었는데요. 여기서는 뭐 딱히 이렇게 등급을 다를 만한 고난도 문항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문제들은 특히 수업 시간에 한 대여섯 번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에서 실수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쉬운 문제니까 너 풀 수 있지 수준을 넘어서서 보면 바로 움직일 수 있게끔. 왜냐면 시험이 50분이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가 22문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나누면 한 문제당 2분 이상을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럼 다른 문제를 못 푸니까. 근데 사실 이 1번도 2분, 2번도 2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뒤에 어려운 문제 시간을 많이 투여해야 되니까 쉬운 문제 그리고 예측이 가능한 문제들은 보자마자 손이 바로 움직여서 이거 30초 1분 안에 이제 답을 낼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런 거는 제가 그냥 완전히 훈련을 많이 시켜가지고 보자마자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제 상명고 12번 같은 거는 원래 자주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이거는 뭐 올림포스, 고난도, 고쟁이, 쌤, 모든 실용 문제집에 다 있어요. 근데 애들이 천천히 풀면 잘 풀어요. 근데 시험 시간은 50분으로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시간 안에 어떻게 푸는 거였지? 라고 생각을 하고 쓴 다음에 풀고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 보면 바로바로 두근 2-6이면 합 곱 쓰고 x 치고 그 다음에 요거 알파 베타 해가지고 이거 쓰면 합 곱 쓰고 여기서는 c 잘못 봤으니까 곱의 x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아예 행동 강령으로 아이들한테 훈련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들에서는 실수가 나와도 안 되고 시간을 많이 써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훈련을 자주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학 교재에도 이런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이제 1등급 결정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자주 나오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1등급 결정 문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이 봤었던 EBS 연합 학력평가에서도 있었지만 사실 EBS 교재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올림포스도 있고요. 올림포스 유형편, 올림포스 고난도 뭐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EBS 교재들을 선생님이 많이 참고를 하세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그 파일을 주거든요. 시중교재 같은 거는 선생님들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EBS 문제는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좀 선호하는 문제지가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를 많이 참고해서 아이들에게 좀 전략적으로 대비를 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적 대비도 필요하지만 단원을 보면 대체적으로 좀 고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폭넓게 공부하는 건 사실 필수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물론 제가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을 찝어주기도 하고 하지만 아이의 기본적인 역량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들 많이 어려워했었던 이런 문제들은 실용문제지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이상의 유형들이고요. 특히 이제 뭐 대치기출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EBS 고난도 교재 뭐 이런 데서 나오기도 하고 모의고사 문항을 변형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또 선생님들이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쓰시지는 않는데 AI로 문제도 많이 변형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좀 대비를 해서 아이들이 그런 변형 문항 같은 것들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훈련을 좀 시키거든요. AI로 변형을 하면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문제 변형하고 싶어서 숫자를 바꾸면 도형이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도형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문제가 어그러지기 때문에 변형을 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요즘에 AI에 넣으면 숫자는 약간 지저분한데 문제가 말이 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선생님들이 내시는 거죠. 그러면 애들은 시험장에서 풀다가 숫자가 너무 더러운데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고민을 하거나 이제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아이들한테 좀 훈련을 시키면서 숫자가 조금 이상하게 나올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아이들한테 이제 평소에 주지를 많이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사실 뭐 대치기출이라든지 뭐 아이들이 많이 보는 고난이도 문제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다 풀 수는 없잖아요. 시험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시간도 한정이 되어 있고 다른 과목들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골라가지고 아이들한테 좀 풀리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고난이도 문제를 좀 대비를 하려면 선생님이 전문가의 시각으로 좀 엄선한 문제들을 좀 컴팩트하게 딱 풀어줘야 아이들이 이렇게 고득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수업을 제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는 사실 수업 단계부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달 정도 길다면 길지만 굉장히 짧은 기간인데 그럴 때 수업을 선생님들이 보통 대체적으로 그냥 수업을 후루룩 하시고 유형 문제를 쫙 풀리고 그 다음에 아이가 한 바퀴를 돌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막 양치기로 문제를 올려가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상승은 한계가 있어요. 뭐 열심히 하면 학원도 옮기고 막 자기가 이렇게 막 의지가 꿉꿉해가지고 하면 기존에 비해서 뭐 5점, 10점, 뭐 한 20등, 20등 이렇게는 오를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90등 이런 식으로 올라오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런 성적 상승을 이끌어내냐면 수업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수업을 하고 거기에 이제 비슷한 유형 문제들을 기출을 딱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배운 거를 여기에 바로바로 적용을 해볼 수 있게끔.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해줘야 내가 배운 걸 바로바로 써먹으면서 이게 자기게 딱딱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업 쭉 듣고 유형서 쭉 풀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시험 막상 보면 배운 거이긴 한데 어디서 본 문제인데 적용은 못하고 좀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빌드업을 좀 아이들 처음부터 해주려고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이거는 수업적으로 제가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아이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건 오답노트예요. 자기가 모르는 걸 알고 가야 그래야 시험장에서 모르는 걸 맞춰야 점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왜 아이들의 그 기본 실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기본 실력이 60점이다. 그럼 여기서 뭐 80점, 90점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면 내가 기본적으로 알던 문제가 아니라 모르던 거를 캐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답노트거든요. 그래서 오답노트를 애들이 제가 써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파일을 다 만들어줘요. 아이들 거를. 제가 자체 교재를 쓰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답노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이들이 이거 틀린 문제를 보면 답을 외우거나 풀이 과정을 그냥 이해는 못했는데 왜 이렇게 답을 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잘했는지를 보려고 이제 옆에 유사문항까지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얘가 실제로 이걸 이해하고 푸는 건지 아니면 그냥 외워서 푸는 건지 생각보다 아이들이 되게 대충 풀어요. 아시죠? 집에 있으면 숙제를 뭐 거의 월요일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오답노트를 얘가 잘 했는지 안 했는지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꼼꼼하게 딱 확인을 해서 제가 요거는 진짜 애들한테 좀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고득점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또 이제 정시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2학년, 3학년 때 점점 이제 수준이 깊어지는 걸 생각을 하면 너무 이제 내신에 맞춰져 있는 문제들보다는 좀 더 폭넓게 공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뭐 다른 학교들이나 조금 더 기출 중에서 어려운 것들을 아이들한테 학습을 시키면서 전반적인 실력을 좀 올려주기도 해요. 그리고 관리 같은 경우는 요즘은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것도 너무 잘 되어 있고 어머님들한테 문자 이렇게 통지 가면 이렇게 쫙 데이터 이렇게 그래프 같은 거 예쁘게 딱 나오고 이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 데이터를 어머님들이 보시고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얘가 10개 중에서 테스트 10개 중에서 7개를 맞았는데 이게 잘 봐서 7개인 건지 다른 애들은 다 9개, 10개 맞았는데 우리 애만 7개인 건지 이런 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관리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어머님들한테 지금 이 아이가 어떤 상태이고 이 테스트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고 앞으로 어떤 것이 기대되고 어디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어머님들도 이제 아이 상태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그리고 특히 학원을 보내놨고 테스트 뭐 얼추 잘 했고 잘한 것 같은데 갑자기 시험을 이렇게 봐오다니 약간 이런
이렇게 황당함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없도록 제가 처음에는 조금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이렇게 팩폭을 해야 될 때도 있어서. 근데 이 과정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의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메타 인지가 되어야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머님들한테는 굉장히 꼼꼼하게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전에서는 제가 이제 수업 준비 굉장히 철저히 많이 하고 있고요. 남편이랑도 이제 같이 같은 과목이다 보니까 의논도 많이 하고, 아이들한테는 오답 노트 제일 강조하고 있고, 어머님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소통하면서 어머님이 아이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게 하고요. 아이들이 실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봐보셔서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때랑은 다르게 이거는 100점을 요하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뭐 1컷이 뭐 지금 저기 해성여고 같은 경우에도 뭐 80점, 뭐 70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점수를 넘기면 1등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사실 버릴 문제가 있으면 빨리 버려야 되고요. 아이들이 좀 그런 취사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어제 그저께인가 다른 학생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상담 전화가 와가지고 그 친구가 그 전에 있었던 학원에서는 선생님이 얘가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얘는 무조건 100% 100점이라고 했대요. 그랬는데 실제 이번에 70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다시 풀어보라고 했대요, 어머니가. 그랬더니 그 틀렸던 문제를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푼 문제를 다른 과외 선생님한테 이제 보여드렸더니 10까지 완벽하다고 그랬었는데 왜 얘가 이 점수가 나왔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혹시 학원에서 실전 모의고사를 봤나요? 라고 했더니 시험장을 2번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는 부족하다. 안 된다. 실전 모의고사 2번 가지고는 진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험에서 어떻게 썼냐면 초반에는 이제 아이들 복습 테스트랑 이런 거 좀 실전 테스트 이렇게 하다가 3월 말쯤부터 실제 시험지를 아이들한테 줘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저희 2번 수업하니까 최소 미니멈 2개, 그 다음에 숙제로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기출 한 20개 이상은 풀고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거를 했을 때 이게 뭐가 좋냐면 아이들한테 숙제로 주잖아요. 시험지를. 만약에 집에서 풀어오라고 하면 한 문제 풀고 유튜브 보고 한 문제 보고 이제 화장실 갔다가 와가지고 다른 과목 좀 하다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실력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거죠. 얘가 2시간 내내 풀어가지고 80점을 받으면 자기는 80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50분 안에 풀어서 내야 되잖아요. 50분 시간 재고 풀면 얘가 막 60점, 50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그 시간 안에 풀 수 있게끔 이거를 아이를 이렇게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실전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실전에서 무슨 문제를 버리고 내가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이런 것들 응용을 좀 잘할 수 있어서 저는 이제 3월 말쯤부터는 아이들 시험을 보게 했고 시간 딱 재고 보고요. 그리고 실전의 어떤 그 느낌을 좀 아이들한테 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50분 보다가 시간 조금씩 줄여요. 48분, 47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전에서의 어떤 그 다급함이나 이런 것들도 느끼고 제가 이제 시험 보는 거 아이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면서 그런 것도 알려줘요. OMR을 지금 너 너무 늦게 마킹한다. 왜냐면 늦게 마킹하다가 시간 다 됐다 그러면 실수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OMR 마킹 같은 거 서술형 언제 써야 되는지, 뭐 서술형 답지 어떤 식으로 써서 내야 되는지 이런 실전 훈련들을 많이 해줘야 아이들이 실제 시험장에 가서 자기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할 때 그래도 이 정도면 70점은 받겠지라고 하고 시험장 들어가서 그거보다 점수가 덜 나오니까 애들이 맨날 와서 망했다 그러거든요. 애들이 맨날 저한테 망했다 그래요. 선생님 좀 망했어요 이러는데 저는 애들의 이제 어떤 언어 습관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애들이 와가지고 시험 어땠어? 이러면 망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번은 되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망했다 그럴까 애들이? 왜 망했다고 하는 거지? 그냥 잘 못 봤어요도 아니고 왜 망했다고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점수보다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해서 한 80점을 예상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낮게 나올게 60점 이렇게 나오니까 아이는 이제 실망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실력 자체를 올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전에서 시험을 어떻게 응용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전 연습을 아이들 많이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아이들한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험지도 나눠주고 집에서도 어머님들한테도 시간 꼭 재고 풀 수 있도록 감독을 좀 해주셔라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뭐 수업 전에 복습 테스트도 보고 뭐 아이들한테 이제 약점 같은 거 자기한테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 저한테 보내라고 해서 제가 그 부분 문제를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답노트 같은 경우에도 다른 학교 친구들은 다른 학교 시험지에서 나오는 오답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제가 막 섞어가지고 줘요. 왜냐면 이 학교에 나왔었던 문제가 다음 해에는 얘네 학교에도 나올 수 있고 또 학교 스타일에만 너무 치중해서 풀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학교 스타일이 지금 상명고도 올해가 좀
스타일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런 시험에서 아이들이 좀 굉장히 이렇게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학교 스타일 어떻다라고 규정하고 거기에 맞춰서만 문제를 풀면 또 이렇게 스타일이 바뀌거나 이랬을 때 적응을 잘 못하는 친구들은 또 한 번에 확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 기출들도 아이들한테 많이 풀리고, 이게 저는 연합반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학은 연합반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는 또 본문 때문에 이런 것도 있지만 연합반으로 이 수업을 하면서 다른 학교 기출들을 좀 폭넓게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아이들한테 제공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오답 노트를 이제 매 시간마다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쫙 모으면 또 꽤 분량이 돼요. 그러면 시험 한 2주 전쯤에 이거를 이제 주는 거죠. 오답 노트 모은 누적 오답 노트. 그래서 그 오답 노트를 다시 또 오답을 해서 그걸 또 주고 또 주고 조금씩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요만큼이 되거든요. 그러면 시험 전에는 요것만 계속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몰랐던 걸 알아야 점수가 오르니까. 그래서 오답 노트를 계속 풀려서 이 오답까지 애들이 하고 가니까 내가 몰랐던 부분에 거기가 딱 메꿔지면서 점수가 올라가고, 이게 나만의 비법 노트가 되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막 단거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그냥 막 이렇게 요점 정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그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제가 애들한테 거기 막 후벼 판다고 얘기할 정도로 모르는 부분을 계속 그렇게 아이들한테 그걸 하거든요, 강조를. 그래서 그 부분이 딱 해결이 되면 약점이 극복이 되면서 실력이 좀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뭐 동영서랑 워크북이 있고요. 여기까지는 다들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좀 잘 따라오는 친구들은 제가 심화 워크북 따로 주기고, 그 다음에 또 직보 때 아이들 이제 필요한 뭐 서술형 뭐 이런 것들 다 담겨있는 자료까지 제가 빈틈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 제가 이제 뭐 인증도 하라고 하고요. 이 교실이 요 교실이에요. 여기인데 이제 애들 너무 앉아있는 게 이뻐가지고 찍어봤어요. 저희 반 아이들은 들어오면 이렇게 딱 공부를 하는데 저희 실장님이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반 애들은 이렇게 학원에 오면 가방 던져두고 다른 데 막 가가지고 놀고 친구들이랑 얘기하기 바쁜데 어떻게 선생님 반 애들은 이렇게 앉아서 다 공부를 해요?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찍어봤는데, 제가 이렇게 칠판에다 할 거 써놓거든요. 학원 오면 숙제 제출하고 복습 테스트 보고 오답 노트 받아가서 오답 노트 풀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할 걸 딱딱딱딱 주니까 저희 반 아이들은 오면 이제 바로바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면학 분위기가 좀 잘 잡혀 있는 게 제가 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번 겨울방학이었고요. 네, 겨울방학 때 아침에 잘 안 오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침 수업 없는 날에 제가 오면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래서 이거 도장 10개 찍으면 뭐 아메리카노, 뭐 20개 찍으면 치킨, 이런 식으로 아이들 이렇게 좀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아침에 공부 많이 하니까 성적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방학을 좀 헛되이 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거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후기 이런 것들 감사 인사 받은 것들이고요. 어머님들 후기 중에서 특히 오답 관리 부분이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많이 말씀해 주세요. 네, 그리고 플랜 진짜 많이 시키죠. 이거 저거 애들을 제가 좀 끊임없이 괴롭히거든요. 이게 제가 일단 플래너 쓰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학습 플래너를 지금까지 쭉 써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해보니까 도움이 많이 되고요. 특히 바쁠 때 아이들 왜 시험 직전이 되면 할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우선순위를 잘 못 정하고 이렇게 허우적대잖아요. 그 할 일들 사이에서. 제가 그럴 때 이 플래너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서 아이들한테도 평소에 이런 거 좀 많이 쓰라고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 좋다 이런 권유를 많이 했는데, 이 친구들이 네, 이런 식으로. 이 친구가 아까 그 상명고 친구, 고3 친구, 이 친구가 쓴 거고요. 이거는 대진여고 다른 학생이 쓴 거고, 뭐 이렇게 자기들 순공 시간도 체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이제 체크 잘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남학생들은 이런 거 쓰라 그러면 수학 이렇게 써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다. 이제 그래서 알려주기도 하고요. 고1 아이들은 아직까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뭐뭐 써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보면서 제가 이런 걸 보면 또 이 아이가 어떤 식으로 평소에 공부하고 공부 습관이 좀 어떻다 이런 것들도 좀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할 수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시스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2반 하고 있고요. 고1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프라임반 같은 경우에는 입반 테스트가 있어요. 아니면 이번 시험 성적표 가지고 오면 학생이랑 이제 상담을 해서 넣어드리기도 하고요.
자, 요반에서는 뭐 기출문항 분석하고 고난이도, 그 다음에 심화 스킬 이런 것들 위주로 하고 있고요. 네, 브릿지반은 입반 테스트가 따로 없어요. 그런데 입반도 괜찮아요. 저 입반에서 요번에 청원여고 92점 학생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브릿지반이 뭐 프라임반보다 조금 뭐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아니고 시험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다루어줘요 아이들한테. 근데 이제 좀 비중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입반 수업을 들어도 청원여고 92점, 용화여고 84점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 점수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브릿지반 시간 맞는 반으로 이제 오시면 되고요. 뭐 입반 조금 뭐 이렇게 고난이도 문제 안 해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좀 대신에 이제 입안에 조금 더 제가 탄탄하게 아이들 기본기를 좀 쌓아갈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학생 스타일에 따라서 또 이쪽 브릿지반으로 오셔. 그래서 아까 그 청원여고 92점 받은 학생은 제가 너 프라임반으로 올래? 이랬더니 자기는 브릿지반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기본기 탄탄하게 가지는 게 좋다고. 네, 그래서 그런 스타일이니까 뭐 이렇게 시간 될 때 맞춰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시험대 되면 아이들도 클리닉 엄청 시키거든요. 근데 다른 어머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애가 클리닉 가라 그러면 안 간대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클리닉을 부르면 애들이 다 와서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학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클리닉을 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가 앉아서 문제를 풀다가 가는 그런 시스템이 많은가 봐요. 저는 클리닉에 다 이름을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길게는 하지 않고 대신에 이제 제가 거의 개별로 1대1이나 뭐 2대1, 3대1 요 정도로 클리닉을 하거든요. 대신에 이제 10명 앉아있고 제가 2시간 동안 앞에서 감독하는 것보다 얘랑 같이 앉아가지고 30분 동안 딱 컴팩트하게 질문하는 게 얘가 저한테 질문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아이들마다 시간을 쫙 쪼개가지고 저 그래서 시험 기간 때 일요일 날은 저희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저 하루 종일 학원에 있거든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학원에 있으면서 1시간 단위로 쪼개가지고 2명에서 3명 이런 식으로 애들 불러가지고 그 시간마다 애들 다 봐줘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질문도 많이 받아주고 그 다음에 뭐 시험 통과 못했으면 뭐 이제 너 시험 복수 테스트 통과 못했으니까 와서 하고 가. 뭐 숙제 안 했으면 숙제하고 가.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클리닉 이름을 붙여서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좀 불러도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시험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번 기말고사 맡겨주시면 제가 또 아이들 열심히 달달볶고 어르고 달래고 하면서 성적을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